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서 오고 간 합의서 초안이 세상에 공개된 일입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나 임금 체불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이 문서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합의서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대중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서 한 장에는 우리가 몰랐던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과 1인 기획사라는 구조 속에 숨겨진 갑과 을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드러난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이 합의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중의 여론은 왜 박나래 씨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1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공개된 합의서 초안에는 합의 내용을 어길 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각각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조항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평생 입을 열지 말라는 족쇄가 아닌가? 합의서란 본래 서로의 과실을 따지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 짓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위반 시 10억 원이라는 벌칙 조항은 합의의 본질을 넘어선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마치 너희가 입을 여는 순간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박나래 측은 합의금을 주면서도 이 돈의 성격을 아주 독특하게 규정하려 했습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 선의로 주는 위로금이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주는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 한 것입니다. 이 문구를 문서로 인정하고 서명하라는 요구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을 받으면서 마치 적선받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박나래 측 합의서에는 법적 의무도 없고 계약상 약정도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도의적 차원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것은 미지급된 임금이며 성과급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한 돈이 있으니 그것을 달라는 것이다. 한쪽은 불쌍해서 주는 돈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주장하니 이 대화가 통할 리가 만무합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입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접점을 찾는 과정인데 전제 조건부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만남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중들이 이 합의서를 보고 가장 불쾌해하는 지점은 바로 형평성의 상실입니다. 계약이나 합의는 쌍방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의 10억 원 위약벌 조항은 오로지 전 매니저들만을 향해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10억 원을 내야 하지만 박나래 씨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자 힘의 논리가 작용한 갑질 계약처럼 비칩니다.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벌입니다.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단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거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가혹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대응에 대한 조항은 더욱 치밀합니다. 기존에 제보한 내용이 오해였다고 정정할 것. 앞으로의 보도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할 것. 이것은 사실상 언론 통제를 요구하는 것이며 돈을 미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한 쪽은 박나래 씨 측입니다. 보통 합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쪽이 더 급하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상대방에게 10억 원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뷰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도 1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 이런 조건 속에서 과연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합의서 작성자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실수를 방지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협박이다. 이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박나래 씨 측은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던 그 강력한 조항들이 역으로 얼마나 찔리는 게 많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대중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합의서 논란과 더불어 터진 것이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조직 내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박나래 측은 매니저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며 실무자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들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대표이사 박나래 모친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지 못해 등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매니저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대표이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의 모친은 관공서를 헛걸음하거나 왜 매니저가 못하냐며 되레 화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결과가 나오지 않자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부조리입니다.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 매니저 A씨의 폭로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위법 상황을 대하는 박나래 씨의 태도였습니다. 기획사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자 매니저들은 형사처벌을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지금 네이버에 회사 이름도 안 뜨고 나한테 기사 하나 안 나오고 있다. 등록하면 오히려 기사 나서 시끄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심지어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인 매니저들을 등기이사로 앉히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법무사 비용까지 박나래 씨 개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빠지려는 꼬리 자르기식 운영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론 인터뷰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해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너무 바빠서 2차례 부탁한 적은 있다. 잘못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발언은 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도 아파도 참고 일하며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갑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스태프들이 기다린다는 핑계로 법을 어겨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월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계산해서 바로 줬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직원이 돈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월급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생존권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 매번 사장의 눈치를 보고 부탁해야 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갑질입니다. 자동이체 걸어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차가운 반응은 박나래 씨의 노동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연예계 1인 기획사의 구조적 모순과 리더십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위약벌 조항은 신뢰가 깨진 관계의 비극적인 결말을 상징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대자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겠지만 박나래 씨가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문제는 항상 가장 약한 실무자들에게서 터지는가? 왜 책임은 아래로 흐르고 권한은 위로만 향하는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억울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권력 뒤에 숨은 민낯일까요? 판단은 이제 지켜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